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구체적인 분야는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싶었고 그게 영상이 될 줄 몰랐죠. 한편 어렸을 때부터 실용적이고 회의적인 성격이었는데 중학교 3년 동안 서예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잘 못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것을 해결을 해야 미술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일들 그리고 내렸던 결정들이 사실상 지금의 작업까지도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여러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은 보고 있으면 이게 왜 생겨야 되는 일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 하나하나가 빙산의 일각처럼 무언가의 징후일 거라는 예감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미래에 어디로 당도해 있을지가 늘 궁금하고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면 무엇이 실제이고 사실일지 상상하는 데서 작업인을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나고 유년기를 드문드문 이탈리아에서 보냈어요. 지금은 16년째 독일에 살고 있는데 소속감을 포기한 삶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뜻이 맞는 동료를 만나는 게 무척 귀한 일임을 또 배웠죠. 괴로운 과정이었지만 해방감을 주기도 하고요. 전시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몸을 가진 채로 또 다른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하나는 특정한 경험치와 감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또한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공통되게 느껴지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전제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가능한 정리된 형태로 전시 안에 두고 그 후에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해석과 감각들은 관객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또 다른 투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믿지지 않은 삶은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시공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연구 중에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성광을 일으킬 때를 관찰했더니 세포 자살 등 무언가 변화의 전조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이고요.
그래서 어떤 변화이든지 간에 생물의 몸 속에부터 이미 빛은 변화와 함께합니다. 즉 모두의 안에 변화의 빛이 실제적이고 물질적으로 깃들어 있는 거죠. 변화는 살고 있는 동안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그 변화가 좋을지 나쁠지는 각자가 결정해 나가다가도 여러 사람들의 또 뜻이 모이기도 하죠. 신작은 그런 경험과 공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5.18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게 될 수 있기까지 많은 탄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도 여전히 치유 중이고 어쩌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기본적인 간단한 지식만을 가지고 2019년 10월에 광주에서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답사를 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사실들이 있었는데 5.18이 민주주의 항쟁으로 인정받는 일이 여태껏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노력들 안에서 또다시 소외된 사람들 또한 존재를 한다는 점이었어요. 역사라는 것이 누가 썼는지에 따라 선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또한 동시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이지 못한, 주인공이 되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함을 비추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이루는 예기치 못한 화음을 돌림노래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시장에 제 작품이 들어간 장소가 독립적인 방이 아니고 통로예요. 그 가는 길목에 키가 큰 병풍같이 생긴 철제 구조물을 넣고 그 길이 갈라져요. 여러 갈래로. 그 병풍은 검정색 바탕색 위에 디지털로 쓰고 왜곡한 검정색 글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드문드문 휴대폰이 부착이 돼서 계속 전멸하고 있어요. 반짝거리는 높이에 눈을 맞추면 그것이 비추는 형상들이 검정 바탕에서 하얗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객이 만약에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로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으면 좀 더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한 순간이 열립니다.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 사이로 후면에 큰 영사면이 흘러가고 그리고 또 노래가 들려오죠. 사실 모든 삶은 지나간 시간에 그리고 현재에서도 사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노고에 비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이 누군가의 현재를 압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모든 것들은 작고 소중한 것들을 쉽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흡수되기보다는 그 거대함을 다시 한번 되묻고 또 거부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 속의 돌림노래는 작은 기적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떠밀려온 공간에서 서로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압박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내가 나인 채로도 충분할 수 있는 자유를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우연히 만나서 빗지지 않은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설이고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꿈꿔보는 일에 대한 작업입니다. 아마 답은 영영 없을 거예요. 작품 자체가 불가능한 것, 불투명한 것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고 계속 변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현재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미래에 다다를지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현재죠. 과거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현재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오래 있어도 저는 계속 이방인이고 또 외노자이기도 하죠. 외국인 노동자인데 이게 저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딸려오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한편 자신이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타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럼 없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민이라든지 이주민, 소수자, 장애인 등 어느 사회에서나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있고 광주에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내막과 구조를 자세히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차별을 만드는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의 안쪽에는 사람의 몸은 모두 공통되게 생명과 죽음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경제활동이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적대와 차별 전에 우리의 몸이 모두 공통되게 지니고 있는 빛, 바람, 물, 광물, 파생상품 등을 주목하려고 하나하나를 등장인물로 설정을 했습니다. 미술은 동굴벽화가 발생하던 선사시대부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술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로 만든 쓰레기를 주워다가 조립한 조각물이든 철을 용접해서 세운 구조물이든 아니면 디지털로 합성한 애니메이션이든 그 시작과 발생은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꿈을 잘 꾸지는 않는데 가끔 아주 생생한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작품의 하나로 쓰기도 하고 또 작품이 아예 거기서 시작되고 출발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빈 방의 창밖으로 우주선의 불빛이 천천히 지나가는 장면, 꿈의 장면이 오인 사격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때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때까지 노력이 이어져야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통하면 또 다른 시공간을 더 자유롭게 제시할 수가 있겠죠. 지금 불가능하고 해석할 수 없지만 나중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는 어떨까라는 상상으로 미래를 경유해서 현재를 다시 되짚어보는 일이랄까요? 제가 작품에 많이 쓰게 된 그린스크린을 사용한 기법은, 영상의 기법은 사실은 2015년 작품인 엇갈린 신들이라는 작업에서 멕시코 현지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무산이 되고 베를린 작업실에 초록색 배경을 넣어서 합성을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후로도 닿을 수 없는 시대와 장소를 더 자유롭게 디지털로 구현하게 되었고요. 제가 뭘 잘 믿지를 않기 때문에 반대로 뭔가에 빠져들어서 추구하고 파고드는 사람들이 좀 신기하고 동경하는 마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 팬덤이나 비트코인 투기꾼도 비슷한 의미에서 인간의 여러 본능을 드러낸다고 보고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기도 했고요.
민주주의는 연약하지만 우리 현재의 근간이에요. 한국의 현재는 5.18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례들이 있겠고, 그래서 그런 평행한 여러 사건들의 광주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광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전에도 광주에 간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빚지지 않은 삶을 준비하면서 전혀 몰랐던 광주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전조사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나 출연자분들과 하나하나 짧은 만남이었지만 또 각자가 다르지만 뭔가 공통되게 저에게 그 이야기가 존재를 할애해 주신 너그러움을 힘으로 삼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완성되기까지 여러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을 광주에 두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염병 유행하면서 자본주의 맹점이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밝혀졌어요. 불로소득이나 투기로 적은 수의 사람들의 몸을 불리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몸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키는 데 가치를 두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의 문명은. 현대인은 여전히 부, 명예, 영생 이런 것들을 신처럼 추종을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모두가 덜 힘들게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안의 동산, 회안의 소굴, 회안의 사당으로 구성된 3부작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탐구를 했던 시기에서 나온 작업이었고요. 그런 후에 제가 40이 되었더니 정작 나 자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부터 반문하게 되었죠. 빚지지 않은 삶은 사실상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처음으로 드러낸 작품이라서 저에게도 새롭고 뜻깊은 면이 있고요. 아마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광주의 또 다른 이야기들과 만나면서 연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를 주제로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4월 말부터 전시할 신작 길 잃은 유전자라는 작업을 제작 중이고요. 빚지지 않은 삶은 팬데믹 이전에 구상했던 작품이라서 감염병 시기를 지나서 발생한 첫 작품이 되겠죠. 감염병 대유행도 결국은 인간이 야생 서식지를 침범하면서 증폭된 생태적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참여자를 최소화하는 물리적이고 생태적인 조건을 반영해서 좀 더 이전보다는 내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일을 잊지 않고 아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